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76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고려시대까지 같이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사시대 문제를 보면요. 이번에 어느 시대가 나왔을까요? 바로 주먹도끼 하면 금방 구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는 선지 5번 같지요? 바로 구석기 시대의 주거생활은 동굴, 막집 다 금방 답 5번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1번을 보면은 민무리 토기 하면은 비살무리 토기는 신석기 시대고요. 민무리 토기는 청동기 시대죠. 선지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 만드는 건 신석기 시대고요. 선지 3번 명도전, 발령전. 요건 뭐 구석기나 신석기는 아무 관련이 없고 맨날 오답으로만 나오는데요. 명도전은 그 전국 시대 특히 연나라 때의 화폐라고 그러고 또 발량전은 또 진시황제가 화폐를 통일한 게 바로 발량전이고요. 선지 4번 철제동기구 요건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초기 국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차례입니다. 자, 일단 5부 중에서 계류부에서 왕이 나오다. 자, 계류부 하면 또 고구려의 5개 부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고구려 관직 이름들 나오네요. 왕 아래에 상가, 대류, 패자 등 관직도 같고요. 또 역시 이른바 대릴사유제도라고 하는 한자로 말하자면 서옥제, 바로 고구려 전통적인 호린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에 대한 거, 고구려의 제천행사 이름은 동맹이죠. 답 2번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진성구역 소도는 사만이고요. 또 선지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해 거고, 또 선지 4번 범근팔조하면 고조선이고요. 선지 5번 화백회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클리어하고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3번은 또 종종 나오는 4세기, 5세기, 6세기에 걸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순서 문제인데요. 뭐 늘 나오는 거니까. 근데 왕 이름들이 뭐 우리가 흔히 무슨 왕 그렇게 안 하고 아마 실제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뭐 고구려왕 거련, 뭐 그다음 백제왕 명농, 뭐 처음 나오는 이름들은 아닙니다. 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고구려왕 거련, 사실 이 장수왕 이름으로 거련 종종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거련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왕 경, 이것도 사실 백제왕 경은 또 계로왕입니다.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장수왕, 계로왕 그렇게 주어지면 너무 쉬우니까 일단 왕 이름을 빼놓고 아마 이 스토리 가지고 백제 공격해서 누가 죽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어느 사건인지 파악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백제왕 경이 문주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문주는 바로 그 계로왕 다음 왕이 문주왕이죠. 하여튼 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전투에서 백제가 고구려에 함락되었고 경 또한 살해되었다. 즉 백제왕이 죽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즉 장수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백제 그 당시 처음 수도 한성이었습니다. 한성이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계로왕은 전사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에 계로왕 아들이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5세기 후반 47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자, 백제왕이 이렇게 쭉 해서 고구려에 침입을 해서 평양성 공격했습니다. 이것도 고구려왕 사유 역시 왕 이름 안 나오는데 하여튼 요번에 고구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보다는 나가 더 먼저죠. 늘 나오는 것이 바로 이때 백제 왕은 근초고왕이고요. 이때 그 전사한 고구려 왕은 고국원왕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371년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다만 주의할 점은 이 백제가 공격을 한 평양성이 아직은 고구려 수도가 아닙니다. 아직은 국내성이 수도였던 때고요. 이제 나중에 여기 가처럼 장수왕 때 가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하여튼 이 먼저 근초고왕이 먼저 고구려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것이 4세기 후반이고 한 거의 100년 후에 이럴 거에 다시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장수왕이 백제왕, 계로왕을 전사시킨 것이 이제 5세기 후반이고 그 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자, 백제왕 명농인데요. 자, 명농이랑 이름 방금 그 앞전의 시험 74회 4번 문제를 보신 분들은 왠지 낯익을 겁니다. 바로 백제왕 명농이 그 74회 4번의 가본 자료에서 성왕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쭉 보면은 금방 관사성 나오니까 성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성왕이 신라군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관사성 전투는 바로 6세기 중반에 554년이죠. 하여튼 뭐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근초고왕의 공격 나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장수왕의 공격 가가 그 다음이고 또 관사성 전투가 다가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나다가 아니 나가다 답은 일단 선지 3번으로 쉽게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심화해서 체크할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백제왕 명농이 성왕 이름이 나온 바로 74회 4번에 이제 시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사이 시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관산성 전투 바로 직전에 이제 이 관산성 전투를 하게 된 원인 같은 그런 사건이 먼저 앞에 있습니다. 바로 원래 그 한강 유역을 백제하고 신라가 같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았는데 이 신라가 이제 백제를 배신해가지고 신라가 그냥 한강 유역을 혼자 차지해버리고 거기에 신주라고 해서 아마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신주를 설치 그 얘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백제
성왕이 이제 배신감 느껴가지고 진흥왕의 신라한테 전투를 벌이는 것이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4번 문제에서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신주 설지가 관산성 전투보다 앞이고요. 그리고 관산성 전투 그 이후 사건이 바로 진흥왕이 대가야를 복속한 562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크게 뭐 답 맞추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기왕 관산성 전투가 나온 김에 그 앞전 원인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진흥왕의 대가야 복속 같이 한번 지난 74회에 나왔던 순서 맞추기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가국과의 문화유산인데 딱 보더라도 늘 잘 나오는 백제의 금동대양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백제 문화유산 가볍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가 좀 모양이 흐릿하긴 합니다. 아마 딴 것들은 백제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금방 선지 1번은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동대양로와 마찬가지로 역시 산수무늬 벽돌도 또 도교라든지 뭐 불교 이런 것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겠고요. 선지 2번 요건 또 딱 봐도 신라의 금관이고 선지 3번은 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갔다는 내용이 신라를 도와주었던 그 400년 전후에 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우명 그릇이고요. 선지 4번 요것도 이제 이게 최근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이 생소한 그림이었는데 이게 73회에도 한번 나오고 75회 바로 지난번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바로 가야의 철제 갑옷 계속 연달아 나오니까 이제 상당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 5번은 또 발해의 이불 병자상이죠. 네. 그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가국과의 경제 상황입니다.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발견된 이 나라 촐랑문서하면 역시 신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통일신라의 촐랑문서 또는 민정문서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이 서원경 부근이라고 지금의 청주 지역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라 상황은 금방 답 4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청해진, 역시 장보고가 활동했던 청해진 답 4번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보면요. 경성과 경원. 자, 경성은 서울 말하는 경성이 아니고 저쪽 함경북도 맨 위쪽에 두만강 유역의 경성이죠. 이렇게 경성하고 경원의 무역수를 두어가지고 바로 조선에서 여진과 교역을 했던 것이고요. 선지 2번 솔빈부의 말을 특산품 수출 바로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발해의 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 아니겠습니까? 그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입니다. 이제 그 중에 말이 특산품이었고요. 이건 발해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 3번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은 또 고려 때 얘기고요. 선지 5번 특수행정구역 소함은 역시 고려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문제 6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왕이 누군지 이제 옳은 거 찾는 것입니다. 먼저 국학을 설치했다. 그럼 금방 신문왕이라는 거, 즉 통일 직후에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시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행정구역 정비 이것이 거의 한 단어처럼 해가지고 구주 오소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구려 백제 말가리를 포함한 군대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또 군사 조직으로 부서당 십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신문왕 하면 또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죠. 바로 이렇게 선지 2번 같이 진골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좀 뭐랄까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 신문왕 하면 이렇게 왕권 강화가 또 키워두고 또 그 차원에서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로 해가지고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했습니다.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 반포했다. 이거는 6세기 초반에 버풍왕 때죠. 네. 그다음에 또 선지 3번 화랑도 얘기 나오면 이제 버풍왕 다음 임금인 진흥왕 때고요. 또 선지 4번 독수상품과 그러면 또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고요. 또 선지 5번입니다. 국호를 마진으로 바뀌고 도급을 철원으로 옮긴 사람은 궁예죠. 원래 궁예가 처음으로 나라 세울 때 이름은 후고구려였다가 또 태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마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문제 7번 가겠습니다. 네, 7번은 신라나 고려 때의 이제 유명하신 승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진골 출신의 신라 승려이며 당으로 건다가 불법을 구하고자 했다. 자, 당나라에 가서 불교 유학을 하고자 했던 사람은 원효하고 의상 둘이 있는데, 자, 원효일까요, 의상일까요? 바로 다음 말풍선 보면은 일단 귀국했다고 하니까 당나라까지 갔다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효는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창건한 절이 낙산사하고 부석사가 있으니까 금방 의상대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보현시본가는요, 바로 고려 초기에 균해대사가 지은 향가죠. 근데 기왕 균여가 나온 김에 지지난 74회 시험에 약간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74회 16번 5번 선지예요. 성상 융회를 제창해서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도 이제
규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규녀하면은 보현시번가가 종종 나오지만 이렇게 지난 74회 때같이 성상융회, 뭐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도 이제 혹시나 어려운 선지 대비해서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선지 2번 세소고개는 또 신라 원강이었고, 또 선지 3번 대승기신 논소. 바로 이건 이제 항상 의상하고 이렇게 대립되게 나오는 원효가 지은 책입니다. 대승기신 논소. 또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원효는 화쟁사상이고 의상은 화엄사상이죠. 바로 화엄자가 들어가 있는 거 선지 4번 화엄 일승 법계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신편 제종교장 총독은 요건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거죠. 그래서 이 뭐 중국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 서적들 모아가지고 정리한 책이 이렇게 의천이 편찬한 신편 제종교장 총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8번 갑니다. 문제 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치원이 책상 앞에 앉아 표문 쓰고 있다고 하니까 마치 최치원이 뭐 진성여왕한테 건의하는 그런 거 쓰고 있나. 그래서 이게 신라에 대한 문제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빈칸 나라를 보면요. 이 나라의 왕자 대봉해가 자신들의 자리를 신라 위기에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이제 신라하고 이렇게 외국, 즉 당나라겠죠. 외국 가가지고 서로 뭐 윗자리로 해달라고 자리다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이 나라의 왕자 대시입니다. 대시. 그러니까 대시하면은 발해 아니겠습니까? 네. 대봉해가 실제로 왕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나라의 왕자 대시성을 가진 대봉해니까 금방 이 나라는 발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발해하면 아까도 잠깐 봤지만 그 선지 3번 같이 지방행정제도 5경 15부 62주 답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이요. 역사서인 유기와 신지 편찬했다. 자, 이 유기하고 신집이라는 역사서 편찬한 나라는 고구려죠. 근데 유기와 신집이 마치 동시에 편찬된 것처럼 그렇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유기가 만들어졌고 이제 유기를 간추려가지고 또 신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신집은 영양왕 때 이문진이 편찬했다고 했죠. 또 선지 2번이요. 내신좌평, 내두좌평 등 6좌평하면 또 백제고요. 또 선지 4번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 논의했다. 이건 또 고려의 또 국방회의기구 도병마사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선지 5번 골프 뭐 더 볼 필요도 없이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은 사이식의 일을 묻는 건데요. 이제 왼쪽에 그 왕이 하시는 말풍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시정 등이 일으킨 반란으로 시해된 선왕의 시효를 해공이라 하겠노라. 자, 여기 바로 이거 저거죠. 그 해공왕 시해된 이후로 이제 신라가 이른바 막장으로 치달아가는 딱 하대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진골 귀족들, 김씨 귀족들 간에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바로 그 하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780년 바로 해공왕 피살 때부터 말하는 것이고 또 역시 오른쪽 보면은 바로 신라 하대의 유명한 또 농민 반란이 나오죠. 여기 원종 이름이 나오니까 바로 한 단어처럼 원종과 애노인이 되겠습니다. 요 지역은 역시 사벌주 지역이고요. 지금 상주 지역이고 하여튼 원종과 애노인하는 역시 연도 알아두면 좋죠. 진성여왕 등이 889년입니다. 하여튼 이 가시기는 결국 신라 하대가 되겠고요. 신라 하대하면 늘 잘 나오는 게 또 김원창의 난이 안 나올 수 없죠. 바로 선지 2번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즉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서 바로 김원창의 반란. 자, 이 연도는 822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선지 1번 비담과 염종의 난은요. 이거 이제 앞전에 75회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지역 관련한 문제로 나왔는데요. 75회 9번에 2번 선지에 바로 비담과 염종의 난은 바로 647년 아직 뭐 삼국시대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왕은 진덕 여왕일 때고요. 하여튼 김유신이 이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비담과 염종의 난 진압은 김유신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또 선지 3번이요.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 잡았다. 이것도 역시 삼국시대죠. 이때 그 연도는 642년이고요. 또 선지 4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 반란자. 만족은 최충원의 노비였고 땡이고 선지 5번 김춘추가 당으로 건다가 군사적 지원 요청 바로 나당 동맹을 체결한 그런 상황. 역시 이 연도도 64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은 결혼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자, 견훤이 금산사에 있은지 견훤이 왜 이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와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 관련돼 가지고 결국 큰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자기 아버지 견훤을 이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유폐했죠.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견훤이 여기 금산사에 유폐가 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다른 가족들 데리고 탈출했다 그런 얘기고 결국 이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여기서 나오는 왕은 바로
고려태조 왕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가 되어 있다가 탈출을 해서 왕건한테 귀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935년이고 거의 이제 다 후삼국 통일 이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 그럼 그 이유는 뭐 나올 게 뻔하죠. 바로 저 후백제가 멸망을 하고 이제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훤을 내쫓았던 신검의 군대가 1, 2천 전투에서 왕건한테 패하고요. 바로 그 전투에서 또 견훤도 같이 왕건을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견훤의 모습을 본 후배째 군사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답 찾았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1, 2천 전투가 그 후삼국 통일 과정에 제일 항상 마지막 순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순서를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앞에 순서가 뭐냐 하면은 선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선지 3번을 보면 궁예가 군대를 보내 나주 일대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아직 고려가 건국되기 전이고요. 이렇게 궁예가 군대를 보내서 나주 일대를 점령한 사람은 또 왕건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활약을 했고요. 또 뒤에 나오면 뒤에 또 왕규에 난 관련돼서 이제 혜종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바로 혜종의 어머니도 이 바로 나주 지역의 호족의 딸 나주오씨죠. 자, 이랬던 여기 중에서 선지 3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전투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먼저 선지 5번 경혜왕이 후백제군 즉 후백제군이 경주 쳐들어가가지고 바로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연회 즐기고 있을 때 이렇게 습격을 하고 이때 경혜왕이 사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신라를 도와주러 왕건의 군대가 출동한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혜왕 사망하고 공산전투까지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그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승리하고 고려가 패했죠. 바로 그래서 왕건이 아끼는 장소 신순겸이 여기서 전사를 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선지 5번 다음에 선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전투 다음엔 또 거꾸로 고려가 승리하고 후백제가 패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고려가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전투 바로 고창전투 얘기가 선지 4번에 나옵니다. 이 고창전투는 930년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은 경혜왕 사망과 공산전투는 927년 또 고창전투는 930년 그리고 견훤의 귀수는 935년 1, 2천 전투는 이제 제가 여기 연도를 안 적었군요. 네, 이렇게 1, 2천 전투는 936년 이렇게 해서 후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짐은 일찍이 유학에 관심을 가져 청년과학과 보문각을 설립하고 어쩌고 하면서 또 이번엔 양형구를 두었다. 자, 늘 나오는 예종의 이른바 관학지능책 딱 한목에 모아져 있네요. 자, 워낙 이제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워낙 최충의 문왕공도 같은 사학이 워낙 번성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 차원에서 특히 예종이 이제 관학지능책으로 청년각, 보문각, 양형구 나오는데 역시 또 하나 키워드가 빠졌죠. 그게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선지 1번 같이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가 기출문제 통해가지고 예종의 관학지능책, 칠제, 양현고, 청년각, 보문각 늘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았습니다. 자, 선지 2번 지방 12목의 경학박사 처음 파견은 역시 지방 12목 하면은 성종이고요. 또 선지 3번 서적포 설치해서 출판 담당 이것도 일종의 또 관학지능책으로 같은 아까 예종은 이음자가 들어가는 걸 위주로 해서 양현고 이렇고 그리고 또 숙종은 바로 예종 앞에가 숙종이거든요. 숙종의 경우에는 또 서적포가 또 일종의 관학지능책으로 나옵니다. 또 선지 4번 대도에 만공당 세워서 중국 학자와 교육했다. 자, 대도는요 지금 베이징이고 원나라 수도가 바로 대도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도에 만공당 세워가지고 바로 이 얘기 나오면은 임금의 측면에서 보자면 충선왕이고 또 이때 같이 그 충선왕을 따라서 중국 학자와 이렇게 만권당에서 교육한 또 학자는 이재현이 되겠고요. 또 선지 5번 외국어 교육과 통역을 관장하는 통문관 설치다. 이건 좀 좀처럼 못 보던 개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통문관 설치는요 이제 처음으로 충자가 들어가는 임금 충렬왕 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 간섭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특히 몽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어 통역 부분이 많이 또 중요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거의 처음 보는 선지 같은데 통문관 하면 충렬왕 한번 이렇게 또 확인해 두면 또 이제 보나마나 또 가까운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은요, 이렇게 무신 정권기의 인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정중부는, 어차피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빈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가 최충원이고요. 자, 최충원은 봉사 10조를 올려서 가지고 시정개혁 요구했죠. 이 최충원의 봉사 10조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일단, 연도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그 연도는 1196년이고, 이때 왕은 명종이 되겠고, 물론 이때부터 왕은 왕이라고야 사실상 다
그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야별초를 좌우별초로 나누어 편성했다. 자 바로 야별초 하면은 이제 삼별초의 원래 처음 이름이 야별초였고요. 또 삼별초 하면은 또 초신무신 정권의 기반이 되는 사병집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음 야별초를 좌우별초로 나눠서 편성한 사람은 최충원 아들 최우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최우하면 역시 선지 3번 같이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정방 설치했다. 답 3번 찾았습니다. 근데 혹시 최충원 말고 이제 최씨 말고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별초 얘기가 나온 거로 딱 봐서 이렇게 최씨 집안 사람으로 이렇게 딱 범위를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최충원 아래로 3명이 더 있으니까 혹시 최우 말고도 뭐 최양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해당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렇게 그 매력적인 오답 그러니까 즉 최우 말고 다른 최씨 직본자로 낚일 선지는 없습니다. 자 선지 1번 보면요 원종을 폐위하고 안경공 창을 직위시켰다 하는데 바로 원종이 이제 바로 몽골과 전쟁에서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기로 하고 강화도에서 나와가지고 개경 환도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원종을 폐위하고 안경공 창을 즉위시킨 이 사람은 이제 이면입니다. 이면 그 이면 앞에가 무신 집권자가 김준이었고요. 이제 김준 다음이 이면인데 이 안경공 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왕으로 나중에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고 잠깐 동안 그냥 임시로 왕이 올랐다가 하여튼 뭐 이게 이 일이 원날에 알려지고 여차여차해서 다시 원종이 복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종 뒤를 잇는 왕부터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충자가 들어가는 충렬왕부터 쭉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공 창은 뭐 이렇게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임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이 원종 얘기 나오면 이미 최씨 무신 정권은 끝날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 역시 그 점에서도 최씨 집권자는 아니라고 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선지 2번 구제학당 설립회사 제가 아까 그 관학지능책으로 국자감의 칠제 얘기할 때도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사학이 이렇게 최충의 구제학당, 이걸 다른 말로 문헌공도 바로 그 얘기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구제학당 하면은 최충, 다른 말로 문헌공도로 불렸고요. 그다음 선지 4번 보면요.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 하면 역시 신돈이고 또 선지 5번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 지급받았다. 이 5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나라와 올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그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때 혼란스러웠던 5대 10국 중에 하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5대 10국 중에 하나 나라로 5월 하면 늘 나오는 또 후백제 견훤 때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은 견훤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문제 13번 가겠습니다. 문제 13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딱 이 자리는 그 고려의 경제 상황이 나올 자리입니다. 역시 이 시대 사람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했다. 자, 일단 뭐 딴 나라들 볼 필요도 없이 역시 송나라 하면은 그 시기에 대응했던 나라는 고려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럼 고려하면 역시 선지 5번 이렇게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발행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왕은 숙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 때 해동통보를 발행했고 그걸 담당했던 관청 이름은 주전도감이었고 또 이제 이렇게 숙종하면은 화폐 이름 잘 나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은병 또는 활구. 그래서 숙종하면 해동통보 은병활구. 거의 뭐 평행이론 같은 게 조선도 또 후기 숙종 때부터 상평통보가 많이 유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종하면 또 이렇게 화폐 유통하고 많이 이미지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지 1번입니다.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했다고 했는데요. 이 초량 외관은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 후반에 이제 부산 근처에 세워진 외관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초량 외관 얘기 나오면은 바로 17세기 후반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모습이고요. 또 선지 2번도 마찬가지죠. 그 덕대과 광산을 전문적 경영에다 늘 나오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키워드고 또 선지 3번 당항성 영화 및 국제무역강 이거는 신라 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가 교육했다. 자, 이 발해가 주변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는 길 이름이 뭐 거란도 영주도는 이제 당나라하고 연관하는 것이고 또 당나라 가는 길이 또 있죠. 조공도라고 있고 또 일본으로 가는 길은 일본도, 신라로 가는 길은 신라도 그렇게 늘 지도와 함께 잘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여러 정변이나 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금방 딱 첫 줄부터 이자겸하고 척종경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 그 고려 인종 때 1126년 이자겸의 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왕규. 그 거란 2차 침입 때 활약했던 장수 양규가 아니고 왕규입니다. 그러면 왕규하면 일단 왕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고려 태조하고 같은 집안 그 왕실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요. 왕규가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근데 이 왕규의 난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왕은 고려
2대 때 바로 왕건의 맏아들이었던 세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규가 자기 외손자였던 광주 원군을 이렇게 왕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세종한테 발각됐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고려 2대 이렇게 세종 때 있었던 왕규의 난은 일단 연도로 말하자면은 945년인데 이건 뭐 크게 세종 때라는 것만 알면은 뭐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강조의 정변이 나왔습니다. 강조의 군사들이 들어오자 왕이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태우와 함께 목 놓아 울며 법왕서로 갔다. 자, 여기서 이제 왕은 결국 강조한테 쫓겨난 목종이고요. 바로 목종의 어머니 태우. TV 드라마에서 천주태우라고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온 맨 아래줄에 있는 바로 김치향이 이제 천주태우의 보이프렌드라고 하는 뭐 그렇게 말해야지는 또 유명한 간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강조가 이렇게 목종을 쫓아내고 대량 원군을 왕에 올렸죠. 자, 이렇게 해서 목종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8대 임금으로 오른 사람이 또 현종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나비 효과가 이제 이렇게 거란 쪽에서 강조의 정변을 응징한다는 구실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쳐들어왔죠. 바로 그 얘기가 이렇게 강조의 정변 이후에 현종이 즉위한 이후에 바로 거란 2차 침입으로 또 나비 효과가 불러일으켜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맞추자면요. 이제 2대 세종 때가 나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8대 현종 때, 바로 이 시기가 1009년입니다. 11세기 초반, 이게 이제 다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12세기 전반, 이자금 난 가가 그 다음이 맨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다가 그렇게 하면은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가 지역의 탐구 활동인데요. 딱 보면은 그래도 설명만 봐도 이 개경에 대한 얘기를 다 모아놔가지고 일단 요 지역이 개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고려 왕조의 궁궐터였던 만월대가 있었고 또 고려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 자, 요 점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흔히 성균관 하면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성균관이라는 명칭 쓴 거는요 이미 고려 때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충선왕 때라든지 공민왕 때 국자감을 명칭 바꿔서 성균관으로 했다 그런 개념들도 가끔 나옵니다. 하여튼 성균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고려 태조 왕건 때죠. 이렇게 거란이 낙타 보냈는데 왕건이 좀 잔인하게 만부교 다리 아래 묶어가지고 굶어 죽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몽주 얘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여기가 개성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개성에 해당되는 선지를 찾는 게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몽골 사신 저고요가 피살된 곳인데, 자, 몽골 사신 저고요라고 하는 사람이 13세기 초반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한 1224년경이거든요. 네, 이렇게 1224년경에 고려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이제 몽골로 건너가는데, 압록강 근처에서 누군가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고요를 피살시킨 사람이 뭐 거란 사람이냐 고려 사람이냐 하여튼 그걸 놓고서 이제 바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된 일종의 신호탄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이른바 몽골 사신 저고요 피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일단 국경지대 압록강 근처고요. 다음 선지 2번 보면 서희가 유교단판 해가지고 획득 바로 거란 1차 침입 때 강동 6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요것도 압록강 유역 쪽이고요. 또 선지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강감찬이 건의를 해서 건설된 성곽, 바로 그 성 이름이 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성을 축조가 된 때가 바로 강감찬이 귀지대첩까지 올리고, 즉 거란 3차 침입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더 훗날 또 이런 거란이나 또는 여진의 침입에 대비해가지고 강감찬이 건의해서 개경 쪽에 쌓은 성곽 이름이 나성이라고 했습니다. 답 찾았습니다. 다음 선지 4번입니다. 김보당이 무신정권에 저항하여 봉기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일단 무신난이 1170년에 있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1173년에 김보당이 이른바 의종 보기 운동도 같이 하면서 무신정권에 저항해서 봉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보당의 난이 일어난 곳은 이제 고려가 지방 행정구역이 5도 양계지 않습니까? 그 양계가 또 북계하고 동계인데 바로 동계 지역에서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이요. 최무선이 화포 이용해서 외국 물리친 곳은 진포라고 하는 곳이죠.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역시 유침이 많았던 고려에 대한 문제, 역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이 가에 대한 고려 대응입니다. 근데 벌써 김윤우 나왔으면 금방 몽골에 대한 대응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윤우가 대모 항정에서 2번 나오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2차 침입 때 바로 처인성, 지금 용인 근처의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다. 그거 할 때 처음 나오고, 이제 요번 자료는 처인성이 아니고 충주산성이네요. 바로 그럼 김윤우가 이렇게 충주산성에서 승리한 거는 2차가 아니고 5차 침입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까지 오른쪽 말풍선에 나와 있네요. 1253년이 되겠습니다. 자, 몽골 5차 침입 때 김윤우 충주산성이고요. 하여튼 결국
몽골에 대한 고려에 대한 답은 금방 1번 금방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도 최후 정방할 때 나왔습니다만 바로 최후가 몽골의 일제 침입 이후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죠. 그래서 이걸 뭐 다른 한적으로 말하자면은 강화 천도고요. 자, 하여튼 답은 금방 찾았습니다. 이제 선지 2번 보면 뭐 늘 나오는 개념들이죠.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했다. 이건 고려 3대 임금 바로 정종 때 거란에 대비한 대책이었고요. 선지 3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관 바로 이건 일본과 사이의 전쟁 임진왜란 중에 있었고요. 선지 4번 별무만 편성하고 동북구성 얘기 늘 나오는 바로 그 윤관 장군의 또 여진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선지 5번 철령의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 추진했다. 요거는 그 최영 장군과 이성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왕 때 이렇게 명나라가 철령의 쌍성 총관부가 수복된 자리에 그게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왕과 최영 측이 거기 반발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것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철령의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 요거는 이제 상대방 나라는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화유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7번 이렇게 그림은 상당히 큰데 역시 1점답게 뭐 내용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고려 상형자기 특별전. 자, 이 상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런 것이 되겠죠. 네, 하여튼 이 역시 아름다운 비색, 빼어난 조형성, 고려시대 공예의 높은 기술적 성취, 한국 문화의 정수, 상형자기 어떤 모양을 본떠 가지고 만든 역시 고려 청자 같은 거겠죠. 자, 근데 여기는 그냥 검은색으로 나왔습니다만 여기 말대로 진짜 청자 색깔인 비색으로 나와 있고요. 요 문화유산의 이름은 일단 청자 투각 칠보문이 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쭉 선지들 보면은 색깔만 보더라도 금방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1번 문화유산의 이름은 아마 청자 어룡 모양 주자 또는 청자 어룡 모양 주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답 1번이고요. 이제 혹시 색깔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선지 5번인데 5번은 이건 청자가 아니고요.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백자. 그리고 백자로 만든 제사를 지내는 용기인 잭인데 아마 이 동물이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코끼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백자고 코끼리 모양의 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 2번이다. 이건 딱 색깔만 보면은 금방 청화백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 제가 도저히 인터넷으로 못 찾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튜브부터 먼저 업로드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 되어서 이게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 확인되면은 댓글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은요, 요거는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역시 색깔 보더라도 분청사기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요거의 또 문화적 이름은 모란당 초문 자라병이라고 합니다. 또 선지 4번은 요건 고려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한참 전에 거슬러 올라가죠. 바로 가야시대 때의 박혀 달린 잔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가상뉴스 이후의 사실입니다. 세자 시절 원의 황녀와 혼인하신 국왕. 자, 그럼 벌써 이 원 간섭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왕께서 오늘 고려로 들어오시는 황녀를 맞이하기 위해 서북면에 행차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하들이 본인처럼 변발을 하지. 벌써 고려왕 본인은 몽골식으로 변발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바로 원 간섭기 초기 상황이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국왕이 고려로 들어오는 원나라 황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북면에 행차했고 이때 이제 자기처럼 변발하지 않은 신하들을 왜 변발 안 했느냐고 질책. 바로 이 왕은 충렬왕대가 되겠습니다. 네, 충자가 처음 들어가는 충렬왕대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황녀는 바로 충렬왕의 왕비, 제국대장공주라고 하죠. 그 왕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 간섭기 상황은 이렇게 선지 3번도 이제 가끔 키워드로 가끔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매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응방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해서 매를 또 훈련시켜가지고 원나라에 보냈습니다. 자, 선지 1번 보면 쌍기 건의로 과거제. 요거는 4대 임금 광종 때고요. 또 선지 2번 빈민 구제를 위해서 흑창 설립. 요건 또 태조 때고 나중에 이제 성종대 가서 명칭이 의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선지 4번 의천이 국정사를 중심으로 천태종 개창했다. 이건 뭐 당연히 의총은 문종의 아들이고 하니까 한참 전의 얘기고요. 선지 5번 망이 망소희가 가옥관 수탈을 정을. 자, 이건 이제 공주의 아까 전에 소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주 명학소 쪽에서 망이 망소희란이 있었고 요건 바로 이제 무신집권기 초기인 정중부 집권기 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간섭기보다 한참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8번까지 고려까지 모두 봤고요. 이제 오늘 밤 안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 같이 영상 복습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